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엄마 임꾸입니다. 둘째 출산한 지 27일 되었는데요. 열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유수유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유수유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해내고 나면 아기와 엄마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힘으로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나 봅니다. 첫째는 2년 반 동안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전량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야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징하다 싶을 정도로 젖을 물렸습니다. 결국 저는 2년 반 완모했고 현재는 둘째 모유수유 중입니다. 이 짓을 내가 또 하고 있구나. 그냥 분유 먹일까? 유혹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유익함이 더 많음을 알기에 여전히 징하게 젖 물리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잘하기 위한 팁을 공유할까 합니다. 무엇보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첫째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수유코를 받으면서 직수를 하고 부족하면 분유 보충을 하고 유축하고 방에 돌아와 휴식하는 패턴으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엉덩이 발진이 심해지고 피까지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저귀도 조리원에서 갈아줘서 발진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피가 나니까 눈이 확 돌았습니다. 모유를 먹여서 똥을 자주 지려 발진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모유를 끊고 분유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데 끊으라고 하니 이건 아니다. 아기를 방으로 데려와 씻기고 약 바르고 통풍시키고 모자 동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만큼 아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리원 시스템으로 매번 아기를 씻기기 힘듭니다. 제 아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 아기와 하룻밤을 자는 게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배냇저고리 벗기는 것도요. 너무 작아서 다칠까봐.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즉각적인 케어를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발진도 좋아지고 10개월을 함께 했는데 출산과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기로 둘째 때는 하루 쉬고 이튿날부터 모자 동시를 했고 모자 동시를 강력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아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모자 동시를 추천합니다. 모유 수유를 생후 1에서 3일간 지속적으로 젖을 물려야 젖이 생성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기는 초기에 유주만 먹고도 살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바로 분유를 먹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순차적으로 젖을 물리고 젖 양과 아이 위가 같이 맞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으로 힘든 산모를 배려한다는 명분이 모유 수유의 길과는 멀어지게 하는 모순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 신생아는 2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되는데 모자 동실에 있으면 바로 직수하고 트름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지만 경험이 없는 엄마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 인력이 1대 다수의 아기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아기 케어에 대한 교육이 학교 과정에 존재해서 실제 아기와 같은 인형을 일주일간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는 등 시뮬레이션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배워야 합니다. 엄마가 무지하면 아기가 괴롭습니다. 모자 동실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신생아 케어는 먹고 자고 싸고의 반복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미숙할 뿐 무한 반복이라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견뎌내야 한다는 의지가 큰 것 같긴 합니다. 모유수유를 위해 밤낮으로 혼자 애를 쓰니 조리원에서는 어차피 집에 가면 고생하는데 왜 벌써 고생하냐고 조리원에서는 산모 몸조리가 우선이라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배워나가지 않으면 집에 가서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아기 케어를 직접 해보면서 실수를 줄여야 집에 가서 편할 것이라는 제 판단이 저에겐 좋은 선택이 되었고 아기도 평온하게 잘 자랐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면서 5시간을 물린 적도 있었고 24시간을 젖 물리는 데 집중하며 지낸 적도 있었고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했을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내가 바로 인간 쪽쪽이다. 화장실은 언제 가나. 우물을 찾기 위해 맨 땅을 파는 심정으로 징하게 젖을 물렸고 조리원 간호조무사도 말렸지만 저는 결국 수유 패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전량이 콸콸콸 늘었습니다. 인내와 끈기 없이 완모는 힘든 일입니다. 저처럼 양이 적은 사람은 더더욱이요. 저는 보디빌딩 선수였는데 그때의 고생보다 더 초기 전량 늘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하튼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애썼던 노력의 최대치, 끝장을 보겠다는 끈기로 해야 전량이 늘어납니다. 직수를 무조건 징하게 물립니다. 인간 쪽쪽이 모두. 전몸살이 와서 등에 칼이 꽂힌 통증과 고열이 왔을 때도 계속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졌습니다. 분유도 없고 먹을 것은 저뿐이다. 살려면 너도 빨아라. 그 마인드로 아기의 빠는 힘도 커지고 젖을 빠는데 최적화되었습니다. 젖꼭지도 첫째가 2년 반 동안 기를 닦아놔서 둘째는 최적화된 젖꼭지로 잘 먹고 잘 싸고 있습니다. 초기가 제일 힘들지만 세팅해 놓으면 편안해지는 게 모유 수유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새벽 수유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전량을 늘리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새벽 수유를 하고 나면 전량이 확 늡니다. 호르몬 작용에 의한 것이라서 아기가 젖을 빨면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자궁 수축과 오로 배출을 촉진해 몸의 회복이 빨라집니다. 전 아침형 인간인데 새벽을 나신 것 마냥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씻기고 운동도 했습니다. 신기하게 컨디션도 좋고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0대 때 학교 갔다 알바 갔다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롯데월드 야간 갔다 클럽 가서 놀아도 지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덤으로 됩니다. 자궁 수축과 오로 배출이 촉진되면서 배도 빨리 빠지고 산후 다이어트 원하시면 모유 수유, 새벽 수유 꼭 하세요. 트레이너의 강력 추천입니다. 세 번째 팁은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피로도를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네 번째 팁은 나만의 수유 자세를 찾아라입니다. 정석인 수유 자세는 없습니다. 아기와 엄마가 편한 수유 자세를 찾으면 모유 수유의 고통을 줄입니다. 저는 새벽 수유는 누워서 먹였고 밥 먹을 때 울면 젖 물리면서 밥을 먹였습니다. 서서 먹이기도 하고 엎드려 먹이기도 하고 오만 방법으로 먹이니 딱 때에 맞게 편한 자세를 찾아 수유가 편해졌습니다. 아기가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서서 먹으니 엄청 편했습니다. 수유 시간도 짧아지고 남들 분유 탈 때 저만 띡 물리면 되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육아는 게으름과 저질 체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주도적인 육아를 해야 합니다. 끌려가다가 정신병 걸리기 쉬운 일입니다. 오늘도 모유 수유와 잠과의 싸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육아맘들을 응원합니다. 산을 넘고 나면 보람과 추억만 남을 것입니다. 저도 둘째 완모를 위하여 치얼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